상쾌한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승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보다가 화만했던 월드컵, 그렇지만 짜릿함도 줬던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최초로 경기 시작 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하고 나서 휘슬을 불면서 경기가 시작된다. 또한 국내 중계 방송을 기준으로 중계가 끝나고 나서 2018년 피파 공식 캠페인인 이거 영상을 보내주고 피파 러시아 월드컵 오프닝 영상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탈리아는 스웨덴과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쓰레기 감독의 엉숭한 전술로 어이없게 0대1로 패배하며 위기를 자초하더니 2차전 홈경기에서 27개의 슛을 쏘며 90분 내내 파스한 공세를 펼치고도 버스 2대를 세우며 11명 전원이 온몸을 던져가면서 극단 수비와 스웨덴의 벽을 넘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겨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 무려 60년 만에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구경권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집트는 1990 피파 월드컵 이탈리아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출전하였는데 이쪽은 40대 이상이나 50대 이상 세대들 사이에서는 간만에 진출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30대 이상까지는 저 나라가 첫 진출이 아니었어? 라거나 금시초문이다 라는 말이 많았다. 1990년대 대회가 열렸을 당시 30대 이상 세대들까지는 만으로 10세 이하이거나 10세로 자랐던 시절이라 40대 이상이 아니며 이집트의 월드컵 축구 활약상을 기억할 이들이 많이 없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도 이집트의 월드컵 무대 활약은 주목을 기도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선수들 대부분도 모두 20대 이상들이라 월드컵 무대는 사실상 첫 데뷔이기도 하다. 1990년대 활동했던 선배들은 거의 은퇴했기 때문에 이 중에 1990년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수는 한 명도 없지만 후배 선수들의 활약상도 주목이 가는 편이다. 이번 월드컵부터 K리그 팬들에게는 익숙한 제도인 VAR이 도입된다. 피파 주간 대회로 치면 2016 피파 클럽 월드컵과 2017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2017년 피파 월드컵에 이어 네 번째 VAR을 통해 주심과 부심이 미쳐보지 못한 상황 또는 오심을 방지해 좀 더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오심 여부는 존재할 수 있고 이미 VAR을 시행 중인 리그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듯.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페널티킥의 급증이다. 이전까지 단일 대회 최다 페널티킥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1998년 프랑스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기록한 18개인데 모든 팀이 조별리그를 2경기씩 치른 상황에서 16개가 기록된 뒤 조별리그 3차전 첫 경기인 A조 최종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에 2개의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18개로 이미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최종적으로 기록된 페널티킥 횟수는 무려 29개로 이전 기록인 18개보다 11개가 더 많은 수치다. 다만 VAR 판독으로 생긴 페널티킥이 10개나 되는 것을 보면 VAR이 없었다면 이전 대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VAR이 가져온 성과라는 것이고 반대로 기존 대회들이 줬어야 할 페널티킥을 그동안 제대로 못 주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회장 미셸 플라티니가 이 대회 본선 진출한 팀 숫자를 32개에서 4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제퍼 블라터 회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축구협회가 본선 규모를 40개 팀으로 늘려서 받기는 곤란하다며 이미 난색을 표한 터라 이 대회부터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왔고 결국 2020년 피파 월드컵부터 48개국 출전이 확정되었다. 당시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훌렌 로페테기가 대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느닷없이 경질되어 후임으로 바로 당시 기술이사였던 페르난도 이에로를 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페테기가 국가대표 감독 재계약 3주 만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계약하는 사실상 이중 계약 파동 때문이었다고 한다. 개막식 공연 도중 영국의 가수 로비 윌리엄스가 전세계에서 방송되는 카메라에 손가락 욕을 했다. 사실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로비 윌리엄스가 러시아 월드컵의 개막식 공연을 맡았을 때 영국인들에게 영혼을 팔았다며 욕을 엄청 먹었는데 로비 윌리엄스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즉석에서 추가하면서까지 법규를 알리며 자신이 러시아 측의 개막식 공연 제의를 수락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D조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에게 0대3으로 졌는데 이에 분노한 아르헨티나 관중 4명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복도에서 크로아티아 관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이에 피파는 폭행자 4명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VAR로 인해 처음에는 심판이 그냥 넘어간 장면에 판정이 번복될 경우 유럽팀이 이득을 보았다. 한국 스웨덴전의 페널티킥 선언 장면 등이 그렇다. 그리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실시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 경우 대다수 비유럽 팀들이 불이익을 보았다. 브라질 스위스전에서 스위스의 득점 장면, 포르투갈 모로코전에서 페페 핸드볼 장면, 한국 스웨덴전에서 호바노브 구자철이 라르손에게 발로 밟힌 장면, 벨기에 TDG 경기의 첫 번째 페널티킥 장면 등이다. 한국 멕시코전에서 멕시코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기성용이 분명히 멕시코 선수의 반칙으로 볼을 빼앗겼는데 VAR이 활용되지 않았다. 조별리그 F조 2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독일이 스웨덴에게 2대1로 역전승을 하자 이에 독일 스태프 2명이 스웨덴 벤치에 가서 주먹 감자로 도발을 하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한바탕 싸움이 날 뻔하기도 했다. 결국 사흘 뒤인 독일은 스웨덴을 도발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말았다. 하지만 경기 전에 스웨덴 기자가 독일 코칭 스태프에게 비행기표를 주면서 먼저 돌아가라는 식으로 도발했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직관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는데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다. 대한민국 팬에게 눈을 찢는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했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으나 본인은 그것을 부인했다. 나이지리아와의 3차전에서는 희대의 쌍법규를 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되었다. 중계진은 16강 진출을 기뻐하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잡았다가 선벽교를 보고는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다. 개최국 러시아가 호사음적을 이어가고 몇몇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가시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도핑 의혹이 돌았다. 그러다 데니스 체리셰프의 성장 호르몬 주사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발달은 체리셰프의 부진이 올해 초한 인터뷰에서 의사의 권유로 체리셰프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적 있다고 발언한 것이었으며 당연하게도 체리셰프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6월 28일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난 가운데 2,700여 번의 도핑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피파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후반 8분쯤 갑자기 경기장에 3-4명의 관중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바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1분여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 일부는 킬리안 음바페와 하이파브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정체는 반정부 페미니즘 성야 펑크록 밴드인 푸시 라이엇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정치범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중단, 러시아 정치에서의 경제구도 허용을 요구하는 등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관중 난입을 시도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선수들에 대한 위협이 없었고 어지간한 돌발 상황 따위는 신경도 안 쓸 만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멘탈이 단단했지만 이 사건으로 크로아티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 흐름이 끊기고 결승전을 망치게 된다. 안정환 해설위원도 이를 크게 아쉬워했다. 허나 사실 TV 중계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 크로아티아 선수 데안 로브레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역습의 흐름이 단번에 끊겼으니 당연한 일. 물론 다른 크로아티아 선수들도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꼭 참고 겉으로 표현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 추측하는 게 정상. 개최국 러시아는 양면에 불과한 사우디아라비아를 5대0으로 털어버린 반면 되려 우승한 적이 있다는 우루과이에게는 역으로 0대3으로 자기네가 털렸다. 한편 우루과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마저 찾아보며 조별리그 전승을 찍어놓아 버렸다. 프랑스가 두 번째 우승이자 첫 원정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면서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4강 체제이던 월드컵 판도의 지갑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프랑스는 순식간에 피파 월드컵 서열 5위로 뛰어올랐고 1998년에 필적한 후 어쩌면 1998년을 능가한다고 할 수도 있는 황금세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결정적인 오심이나 대준원 등으로 이룬 성과도 아니기에 의미가 더 크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킬리안 음바페 등의 비면허 플레이, 조별리그 덴마크 전에서의 무성의한 플레이 등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우승의 영광에 상당한 먹칠을 하기도 했다. 스웨덴 대 대한민국은 26분경 장현수의 패스를 받으려다가 근육 경련을 일으킨 박주호가 김문우와 교체되었다. 장현수의 어이없는 볼터치 후 볼터치로 인해 스웨덴의 공격이 넘어갔고 스웨덴의 크로스를 김민우가 처리하려다 페널티킥을 내주고 그대로 먹혀 스웨덴이 1대0으로 앞서 나갔다. 처음에는 페널티킥 선언이 되지 않았으나 VAR 심판이 2위를 제기하여 스웨덴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 승부점이었다. 그리고 경기를 끝내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끝. 결국 장현수는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대한민국 대 멕시코는 전반 25분 전까지는 우리가 역습도 각오해서 스웨덴 전보다는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다. 전반 25분에 주심이 페널티 박스에서 장현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고 멕시코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이를 카를로스 벨라가 침착하게 마무리지어 선제골을 넣었다. 30분에는 손흥민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졌으나 기회를 날리고 말았고 33분에 이용이 상대 선수에게 꼬리를 맞아 쓰러졌다. 다행히도 큰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후에 역습 상황이 몇 번 있었으나 전부 다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42분에 이르밍 로사노의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그렇게 전반전은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지고 문선민의 파울로 인해 멕시코의 세터플레이로 마무리되었다. 후반 6분에 문선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했는데 이게 상대 선수 팔 맞고 굴절되어 나가서 코너킥으로 판정되었다. 팔에 맞았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몸통에 붙인 상태였기에 단순 터치아웃으로 판정한 것. 12분에 김영건이 차차 리토를 반칙으로
반칙으로 끊어서 경고를 받았다. 얼마 뒤 조현우는 과르다도의 중거리 슛을 완벽하게 쳐냈다. 15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실점할 위기가 있었는데 기성용이 몸을 던져서 막아냈다. 17분에 이용이 이르밍 로사노의 발을 밟아서 경고를 받았다. 같은 시점에서 주세종은 이승우와 교대했다. 신태용 감독은 아시아인 감독으로서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원정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월드컵 우승 감독의 독일에 2대0 승리와 탈락시킨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외국인 감독을 포함하며 본프레레 전 감독이 2004년 12월 19일 아시아 팀으로 사상 처음으로 독일 국대 아시아 투어 A매치 평가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독일과의 시합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경기를 하루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장에 천둥이 치고 오박이 내려 훈련이 취소됐었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장에 현지 자원봉사자가 한국 대표팀 관계자들에게 축하한다며 카잔에서는 누군가 큰일을 앞두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온다고 믿는다며 독일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으니 필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독일인 기자에게는 유감이라고 전했다고. 당연히 현지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훈련도 못하게 돼 한국 국가대표팀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숙설까지 끌어들여 한 말이고, 독일 기자에게는 취재거리가 사라져 헛걸음을 한 셈이 되어 위로를 건네 일종의 제스처겠지만 그 뒤 한국이 카잔에서 독일을 꺾는 천둥같은 이변이 벌어지며 현실이 되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축제 분위기가 나는 월드컵은 항상 좋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월드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른 상식이들은 지금 빨리 누르자.